자, 민주당 선대 본부장급 한동훈. 야,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딱 한 표 부족하다. 야당 견제할 최소한의 의석 달라. 민주당 200석 할 것 같다. 우리한테 견제할 힘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는데 또 딴 데 가서는 골든 크로스 상당히 나타났다. 하나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위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좀 몰아주십시오. 이러거나 우리 지금 역전 분위기입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는 200석 막아주십시오. 여기 가서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한동훈이 진짜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 정치적 감각도 너무 부족하고 민심을 읽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패급이에요. 패급.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짜리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치에는 신동이 없다. 예. 정치에는 신동이 없어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인은 타고나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민심을 읽는 능력.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부인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전체를 봐야 되고 중도층까지도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대세가 어떻게 가는지도 파악해서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은 그 모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당 대표, 선대 본부장. 한쪽에서는 골든크로스 역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죽어가 나갑니다. 이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민주당에서는 골든크로스? 어디서도 감지 안 된다. 이거는 안심하고 투표하러 나오세요. 골든크로스 같은 거 없습니다. 민주당이 쭉 조사해 본 바로는 이기는 데선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박빙의 승부처도 박빙의 승부처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의 전략이다.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죽는다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 기회 놓치면 거리 나가서 시위밖에 못해. 정말이야? 한동훈이 아직 기회가 있다. 이번 기회 놓치면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는 것밖에 없다. 딱 한 표 부족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 있다. 지금보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있어? 200석 갖고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자기 범죄를 막고 헌법을 받고 셀프 사면하는 것, 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할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셀프 사면, 이런 얘기를 하죠. 멍청해서 그래요. 이순신 충무공께서 12척으로 나라를 지키셨듯이 아니 이런 친일파 놈들이 이순신을 팔아먹어? 니들이 이순신을 팔면 안 되지. 니들의 철천지 원수 아니야 이순신 장군은? 이재명 대표 오늘 어디가 있나? 재판가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고 이런 불쾌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계속 이용당할 것이다. 자, 이것도 할 얘기가 많죠. 이재명 대표만 선거 전날 재판을 받습니다. 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재판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죠. 정진석 1심 유죄 받았고 2심 진행 중인데 재판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색을 드러냈다. 김준혁이란 사람을 옹호하기까지 시작했다. 그래. 김준혁 이야기. 아, 좋아. 김준혁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봐야죠. 이화여대 동문 438면 김한라는 악질 친일파, 한동훈은 이대 앞에서 쇼했다. 자, 이대생들, 동문들이 참다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재학생,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바라는 이화인 일동. 자, 김한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화인 일동은 김한란의 악행을 듣고도 초대 총장이라고 칭송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화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뻔뻔하고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대동문 문채린 씨는 최근 김준혁 후보 발언이 이화인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진정 이화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 누구냐? 바로 김한란이다. 그리고 실제로 낭랑클럽에서 그 미군에게 접대를 했다가 이런 사람의 가족이 나와서 또 얘기를 했었고요.
조선인을 일본에 총알바지로 보내는 것을 기뻐한 것이 바로 김한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안부로 가라고 독려한 것이 바로 김한란. 지식인이자 이대 총장으로서 앞장서 친일을 하며 이대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써냈던 것이 바로 김한란이다. 이대 동무 구산하 씨는 김한란의 친일 행적이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오히려 잘 됐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김한란 건드려 보자 한번. 이참에 친일 반미쪽 행위자 김한란의 행적을 낱낱이 알리고 동상을 교정해서 뽑아내 버려야 한다. 이런 반민족 행위자들이 이 정권 들어서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이 행태. 그동안의 이화여대에서는요, 김한란의 동상을 치워야 된다. 이화여대의 수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김한란은 악질 부역자입니다. 그냥 변절자가 아니에요. 변절자 중에서 굉장히 악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둔하고 나서 이화영 일도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김준혁 후보가 김한란 낭랑클럽 발언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화여대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 회견 뒤에 김한란 동산 사진에 환란의 친일 반여성 행위 이화인이 심판하자 이런 퍼포먼스도 했고요. 이화여대 학생들, 재학생들은 교내 김한란 동상 앞에 친일 행적 알림 팻말을 세우겠다. 지난 2월 달에 이미 선거와 상관없이 2월 달에 이대생들이 발족을 시켰어. 이화여대 친일 청산 프로젝트 기획단이라는 걸 재학생들이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기자회견을 엽니다. 6월까지 모금 활동을 하고 여름방학에 제작한 다음 9월 중순 팻말 제막식을 할 거다. 동상 앞에 친일 행적을 그대로 적어놓는 팻말을 세우겠다. 자, 이대 교정에 당당하게 있는 김한란 초대총장의 동상 또한 잔재다. 부역의 잔재다. 학교 측은 여성 박사 1호 김한란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적 팩트가 달라요. 여성주의 운동 선구자 그를 소개했지만 김한란이 숙청해야 할 한국 친일의사 명단에 두 번째로 오른 점. 그러니까 숙청해야 될 한국 친일 인사 중에 2호예요. 그만큼 악질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성운동 선구자로만 표현하는 건 매우 편파적이다. 김한란은 절대 이화의 큰 스승이 될 수 없고 시간의 흐름이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일제 말기 대표적 여성 친일파 변절에서 조선인 징용, 위안부, 모집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상 철거할 거고 이대에서는 동상의 주인공은 김한란이 아닌 유관순이어야 한다. 여성운동의 상징은 김한란이 아니다. 유관순이다. 맞는 말이죠. 이대에 똑똑한 여성들이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자, 한동훈은 이제 김준혁까지도 막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나베. 나베의 이야기를 한동훈이 꺼내요. 민주당 여성 혐오 일상화 이러면서 나베를 얘기해 줍니다. 자, 한동훈이 진짜 멍청하다는 건 나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은 나경원을 나베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아베, 나경원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친일적인 행동을 많이 한 나경원 때문에 아베의 동생 나베다 이런 별명을 붙인 겁니다. 자, 나경원을 나베라고 지칭한 것.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언급을 했어요. 나베라고도 부르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베가 일본말로 냄비를 뜻한다. 상대당 지지자들이 나전 의원에 대해 냄비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 극단적 여성 혐오다. 나베를 냄비? 이거 우리들이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약간 여성 비하, 냄비. 뭐 이런 표현을 옛날에는 썼었습니다. 아주 옛날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안 쓰죠, 이런 용어. 여자친구를 우리 어렸을 때는 여자친구를 깔치, 깔다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보다 훨씬 윗세대가 여성을 약간 비하해서 냄비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왜 여성을 비하해서 냄비라고 부르는지는 어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용어들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나베를 냄비라고 우리가 부른 게 아니야. 아베 동생 나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냄비 표현을 하면서 나베의 이야기를 꺼내. 나베 발언이
이 대표가 뿌리 깊은 여성 혐오 바탕 없이. 그러니까 냄비라고 부른 거예요. 나베는 냄비라고 부른 게 아니야. 우리는 아베 동생 나베야. 대일민국이라고 쓰고 우리 일본이라고 발언을 하고 그리고 자위대 행사에 참여하고 아니 왜 나베에 냄비까지 가냐고. 그게 우리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냄비라고 생각하고 나베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 나경원 별명이 나베구나. 아베 동생 나베구나. 나베가 일본말로 냄비구나. 이걸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얘기를 해. 나베 발언을 해버려 자꾸. 그래서 나베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우리는 나경원을 냄비라고 나베라고 부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걸 그래? 참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 겨냥해서 위급한 자인 척 헬기 안 타겠다. 와 혐오 발언을 쏟아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선거 운동을 하는 데는 정책, 비전 예를 들면 세금 폭탄 이 지역에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오로지 이재명 조국이에요. 위급한 자인 척 목에 칼을 맞았어요. 위급한 자잖아. 전 국민이 이재명이 위급한 자라는 건 알아. 근데 위급한 자인 척 헬기 안 타겠다. 이거는 정말 이재명을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김진성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여기에 호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선거 못 이깁니다. 근데 급하니까 그냥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돼요.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진짜. 자, 그리고 한동훈이 또 얼마나 이 속이 좁은지 원희룡 이천수 만나가지고 삼겹살 논란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여길 굳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재명이 한우 먹어놓고 소고기 먹어놓고 삼겹살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가서 여기 안 먹고 자기는 콜라만 먹습니다. 동네 갔으면 먹어야지. 자영업자들 사줘야지. 근데 또 안 먹어. 근데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원희룡하고 이천수가 김치찜을 먹었단 말이에요. 김치찜을 먹으면 머리에 땀이 납니다. 왜 안 먹었는지 아시겠어요? 머리에 땀 나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그러니까 김치찜 먹는 거 구경하고 콜라만 하나 딱 마시는 거야. 왜 밥을 안 먹었냐? 왜 하필 김치찜을 먹어? 난 김치찜을 먹을 수가 없거든. 자, 굳이 이재명 대표가 먹었던 소고기냐 삼겹살이냐 논란을 지들이 만들었던 식당에 굳이 가서 이런 사진을 찍어요. 얼마나 쪼잔합니까? 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알겠죠. 이재명 조국 이것만 하고 있어. 선거에 도움 됩니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더 나쁜 이미지를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못 이겨요 그걸로. 이재명 악마화는 이미 다 진행됐어. 그래서 악마화를 믿는 사람과 악마화를 안 믿는 사람으로 완전 나뉘었습니다. 딱 나뉘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한다 하든 한동훈이 무슨 말을 한들 이재명 악마화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먹혀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돼. 선거운동은 집토끼들은 냅두고 애매한 사람들한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토끼들, 태극기 부대들, 김진성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운동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후보들 특히나 수도권의 접전지역 이런 데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와, 이걸 이재명의 악마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생각 안 바뀝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재명이 삼겹살을 먹었냐 소고기를 먹었냐 아무도 관심이 없어. 소고기 먹으면 어떻고 삼겹살 먹으면 어떻고 뭐가 문제야. 어차피 호텔 가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오마카세를 먹은 것도 아니고 원희룡처럼 그 지역의 자영업자 고깃집 가서 먹은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고. 근데 이걸 계속 트집을 잡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한 건 잡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쪼잔하죠. 200석이면 셀프 사면 표로 막아달라 막 이랬잖아요. 이것도 뭐라면 조국을 또 언급을 해요. 이재명 조국을 또 언급을 해요. 그랬더니 조국 대표는 또 이렇게 대응을 하죠. 조국을 언급하면 한동훈은 계속 손해예요. 왜냐면 조국 대표도 유세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들이 한동훈이 이러던데요? 이러고 질문을 합니다. 기자들은 그게 클릭수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조국은 답변을 해요. 그럼 그게 기사화가 됩니다. 조국 언급은 국민의힘 한동훈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를 봐요. 근데 계속해. 사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조국 대표가 아니 사명권이 국회에 없는데?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는 겁니까? 속셈을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 교묘한 프레임, 개헌 저지를 이야기로 돌리고 있는 거다. 자, 한동훈은 뭐라 얘기하냐면 야권에서 200석 가져가면 개헌에서 국회 사면권을 갖다 줄 수 있다. 얘네들이 안 할 사람들이냐? 이러는데 여보세요. 동훈이 형, 개헌은요.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국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어. 그리고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내각제 음모론 믿는 분들 있잖아요. 개헌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걸 받을 리가 없습니다. 개헌은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내각제 음모론에 빠지지 좀 마세요. 내각제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고 내각제는 중간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분단 국가에서 국회 해산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개헌한다고 하면 거기에 5.18 정신이라든지 요런 것 좀 집어넣는 거 그리고 4년 중임제 요런 거 요 정도 들어가는 개헌이에요. 아주 이제 작은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 요런 것들 넣지 굵직한 개헌 이거는 국민들이 받을 리가 없습니다. 국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각제 음모론에 제발 빠지지 마시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각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있겠으나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 좀 더 커지는 거 정도예요. 근데 국회의 권한 커져야 될 부분도 있고 줄여야 될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헌 논의에서 진행이 좀 되겠죠. 내각제는 안 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각제 음모론 빠지지 마세요.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가 개헌 얘기를 꺼내죠. 예, 개헌 이전에 법률 재개정 등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개헌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추진할 것이다. 제7공화국 만들어보자. 지금 우리가 제6공화국 선데 이게 언제쯤 1980년도에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6공화국입니다. 바꿔야 될 게 많겠죠. 자, 복면가왕 9주년 방송 연기 결정. 여기서도 조국 대표가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언급을 하죠. 조국 혁신당 9번 이거 알려야 되잖아. 복면가왕 9주년 얘기 꺼내죠. 이런 거는 정치적 감각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더불어민주연 하면 3번입니다. 맨 위칸이에요. 예, 맨 위칸. 자, 이렇게 한동훈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200석 얘기 계속하고 탄핵 얘기도 합니다. 탄핵뿐 아니라 개헌까지 가능합니다. 200석 되면 이런 얘기를 한동훈이 본인 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그렇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경원도 합류를 합니다. 나경원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 지국 비조 유행어. 야, 이 양반 국민의힘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에요. 근데 지국 비조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혁신당. 야, 자기만 살겠다는 거야. 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나경원 자기 입으로 당 분석으로는 그동안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이 좀 있지 않았나. 정권 심판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버려?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절대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정권 심판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맘카페 가니까 지국 비조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약도 좋고 준비도 많이 돼 있으니 뽑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 찍자. 지국 비조라는 말이 유행어로 돼 있더라. 지국 비조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잖아. 근데 이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민의 미래 어떡하라는 거야?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끌어들여야 돼. 나경원이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180석 야당이 먹으면 무소불위 권한이다. 패스트트랙 다 올린다. 200석이면 진짜 개헌도 할 수 있다. 계속 알려줘. 200석, 200석. 왜 국민의힘이 200석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다들 똥줄이 타가지고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권 심판, 지국 비조, 200석 개헌 이런 얘기를 참지 못하고 계속 쏟아내. 나경원까지 합류합니다. 한동훈이 계속 삽질을 했는데 나경원까지도 자기 살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완전히 개판이야. 선거운동 너무 못해. 그런데 또 윤석열도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주지. 윤석열까지도 하나 거둡니다. 의대 증원 유예 하겠다 해놓고 안 한다. 대박. 이거 뭐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오전에요. 의대 증원 1년 유예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용 여부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검토하고 있다. 1년 유예를 쓱 던집니다. 오전 브리핑에 정부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긴급 브리핑. 야, 긴급이야. 브리핑 하더니 1년 유예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계획도 없다. 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증원 1년 유예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 개판인 겁니다.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이 정부가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이 패급들 뭐 하는 거지? 자, 이런 거 선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황당하죠. 그리고는 연합뉴스는 이딴 기사를 써줍니다. 정부 의대 증원 규모의 열린 결말 시사. 유예는 검토 안 한다. 열릴 결말 시사. 아주 이제 연합뉴스가 윤석열 정부를 빨아주려고 소설을 쓰는데 세상 정부 정책의 열린 결말 시사가 말이 됩니까? 아니 여기 소설이야 영화야?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열린 결말이라는 건 이도저도 아니다. 니들 뭐하냐? 도대체 뭐냐? 정부가 이렇게 이따위로 하면 되냐? 이렇게 해야 될 언론이 정부가 멋있게 의대 증원 규모의 열린 결말을 시사했다. 이런 연합 얘네들도 때려잡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에? 이게 언론이에요? 와, 진짜. 그리고는 뭐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 PA 간호사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 추진하겠다. 이게 간호사법이었잖아. 니들이 거부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제도화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대. 와, 미친놈들 아닙니까? 간호사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게 간호사법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거부했잖아.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거부한 이유가 뭐지? 이제 와서 이걸 한대. 자기들이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한대.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이런 정부는 처음이야. 군사 독재 정권도 이렇게 패급은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패급의 패급. 예산도 지금 펑크난 거 4월 11일에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총선 뒤로 다 밀어놨거든요. 총선 끝나면 볼만할 겁니다. 이 정부의 무능의 민낯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투표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정말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 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에 우리 아이들 살게 할 거예요?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투표해야만 한답니다. 이번 선거는요. 한일전이고 이번 선거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선거입니다. 그냥 누가 되든 어때 이럴 수 없는 선거예요. 이번 선거는요. 정말 너무나 절실한 너무나 중요한 선거니까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